생각하시면 돼. 긴 의자가 이렇게 막 있어. 이렇게 막 있는 거고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뭐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고 X개라고 설정할게.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돼. 자, 이제 X개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X개라고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3명씩 앉으면은 학생이 5명이 남는데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3명씩 앉아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명씩 다 앉았어요. 근데 어쩌나 이 5명은 못 앉았죠? 뒤에 서 있다는 말이죠. 뒤에 서 있습니다. 5명. 그럼 내가 의자를 X로 했을 때 학생 수는 확실하게 몇이라고 할 수 있냐? 학생 수를 3X 더하기 5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의자가 X개일 때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어.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좀 가볼게요. 의자는 그대로 있어. 이 긴 의자가 X개가 그대로 있는데 이제 5명 친구들이 못 앉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4명씩 한번 낑가서 앉아보자 이거지. 이렇게 앉아볼 거야, 낑가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줄부터 이제 4명씩 들어갑니다. 4명씩 앉아주세요. 4명씩 앉아주세요. 4명씩 앉다 보면요. 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자가 1개 남는다, 이 밑줄. 의자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개가 남는데요. 빈 의자가 1개란 말입니다. 여기 사람 안 앉았어요. 비어있어요. 마지막 줄 의자가 비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앞줄은 사람이 앉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까지 비어있으면 빈 의자를 2개라고 했겠지. 근데 하나라 했잖아. 그럼 여기 몇 명이 앉아있죠?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에 1명부터 4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그걸 몰라요.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설정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 만들게요. 학생수 끌고 오세요. 학생수 3x 더하기 5로 세팅이 됐었는데 두 번째 상황에서 보니까 요거 잘 보세요. 이제 이 계산 잘해야 돼. 4명씩 앉은 의자를 잘 세야 돼. 4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냐? x 빼기 2개입니다. 요거 2개 빼고 그 앞줄까지 4명이 앉았겠지. 그래서 x 빼기 2개의 의자에 앉아있어요. 4명이. 그럼 앞에 뭘 곱하면 되냐면 식에다가 4 곱하기 x 빼기 2를 먼저 계산을 해두고 최소는요. 여기 마지막에 1명이 앉았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플러스 1 써놓고 크거나 같다. 오른쪽도 만듭니다. 오른쪽은 4 곱하기 x 빼기 2에다가 여기 4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언급이 없으니까 최대는 4명이라 한 거지. 그래서 플러스 4를 오른쪽에 붙여서 ABC의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만들면 이제 끝났어요. 풀기만 하면 돼. 풀어볼게요. X 넘겨주고 숫자 넘겨주면은 7 넘어가 볼래? 그럼 10이죠. 12. 그리고 여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X 넘어가시고 5에다가 4, 9 이상이죠. 예, 뭐 의자는요 9 이상 12 이하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최대 개수 구하라고 했네요. 범위 써놓고 정답 12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과부 쪽 문제였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한 문제 바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바로 밑에 1175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그림 똑같이 따라 그리면 돼. 누가 유진이야? 안녕. 나 처음 본 시간이 왔어. 왜지?
맞네. 푸시면 돼. 최대 몇 명이야? 몇 명 6명씩 앉기로 했어? 두 번째로? 그럼 최대 플러스 6 붙여야지. 오른쪽 끝에다. 플러스 6. 등호 붙일 때 양쪽에 최소 최대 값이니까 등호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규칙 좀 이해할래? 6명씩 몇 개 앉았니, 의자? 6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야? 잘 표현해놨잖아. 그냥 그대로 읽어. 6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야? 곱하세요. 6 곱하기 x 빼기. 좌변을 채우는 거야. 최소값을 채워주는 거야. 부등식에. 왼쪽에다. 6 곱하기 x 빼기. 더하기 몇일까, 최소는? 마지막에 덧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최소야, 거기 최대 아니야. 최소값 얘기하는 거야, 왼쪽은. 여기 몇 명부터 앉을 수 있어? 어제 사람 앉았다는 얘기는 한 명 이상 앉을 수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고, 오른쪽 끝은 플러스 6이지. 그거 풀어주면 돼. 그래. 풀면 돼. 풀었어? 10 어딨어? 플러스 1 플러스 6 맞아? 오케이. 풀었어? 다들 시간 잘 세우네. 풀고 넘어가자. 범위 써두고 정답 고르시고 과부적은 이렇게 두 개만 풀고 넘어갑시다. 자, 유형 10번까지가 중학교 2학년 복습이었고요. 유형 11번부터는 절대값이 포함된 고등학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 11번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다 정리하고 갈게요. 절대값 뜻부터 복습을 해봅시다.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돌아가. 절대값이 뜻이 뭐냐?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 선을 그리세요. 선상에 수를 표현하는 선상의 가운데 0이 있겠죠. 자, 0으로부터 한 칸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누가 있죠? 플러스 1이 있죠. 거리가 1입니다. 0으로부터 한 칸 왼쪽 가봅시다. 누가 있죠? 마이너스 1이 있죠. 거리는 1입니다. 거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자재고 거리 재는데 마이너스 3cm라고 읽어 안 읽어? 안 읽어요. 거리가 절대값의 뜻이니까 절대값은 거리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두 칸이면 2가 있고 두 칸이면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플러스 1의 절대값은 그대로 플러스 1이에요. 거리가 양수니까. 플러스 2의 절대값도 그대로 플러스 2예요. 거리가 양수니까. 근데요, 음수의 절대값은 부호가 바뀌죠. 왜? 양수여야 되니까, 거리여야 되니까.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꺼내준다고 해치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음수일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서 꺼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부호를 바꾼다라는 개념은 식일 때도 여전히 똑같이 유지됩니다. 자,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좀 볼 텐데요. 문제 하나 바로 풀고 가자. 자, 예시 통해서 설명해 줄게요. 절대값 안에 2x 빼기 1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내용물이 이제 식이죠. 숫자가 아니라 식이죠. 이게 9보다 작대. 내용물을 일단은 저기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의미나 좀 생각해 보자고. 절대값이 9보다 작다라는 거를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선을 그리고 가운데 0이 있겠고 오른쪽으로 9칸 가면 플러스 9가 있고 왼쪽으로 9칸 가면 마이너스 9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9와 9 사이에 박스를 쳐보고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을 다 살펴보면은 0으로부터의 거리가 9보다 작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걸 어떻게 푸냐? 9보다 작고 마이너스 9보다 크다로 바로 푼다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 옆에 있는 수가 양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음수면은 해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 어떤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풀어봐.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리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수라고 이렇게 비교적 문제 나오면은. 절대값 옆에 양수가 있으면은 양수보다 작다 했지. 그럼 그림을 봤을 때 이거를 마구로 바로 풀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마구랑 9 사이로 꺼내버려. 누구를? 내용물을 그대로 꺼내버려. 2x 빼기 1을. 그 상태에서 정리 들어가면 됩니다. 1 더하고 2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서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겁니다. 해 일단 써두시고요. A랑 B, 마사랑 O 나왔고요. 써두세요. 일단 써두시고 바로 변형해서 반대 방향도 설명할게요. 마사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나왔는데 자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9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0으로부터의 거리가 9보다 크다라는 거는 거리가 9보다 크다라는 거는 더 멀리 있다는 거잖아. 박스를 양쪽으로 펼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과 여기 있는 친구들이 0으로부터의 거리가 9보다 먼 거잖아요. 찍어보시면 0으로부터 거리가 9보다 크다라는 게 이 절대값이 9보다 크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다는 이제 양쪽으로 펼쳐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내용물 꺼내주세요. 내용물 그대로 꺼내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라고 해버리셔야 되고 또는 한글로 또는이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9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를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x가 마 4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양쪽 날개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공식 같은 거니까 바로바로 써버려요.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크면요. 마구랑 구해놓고 가운데 또는 연결해놓고 양쪽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내용물을 아까처럼 이제 9보다 작다 하면은 박스로 요 사이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수직선 보고 이해하셨으면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괜찮나요? 밑에 있는 1178번 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서 의미를 이해를 하고 풀겠습니다. 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절대값이 3과 6 사이에 있대. 그걸 한번 선에서 그려봐. 선을 그려. 가운데 0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3칸보다는 멀고 6칸보다는 가까우려면 3칸이랑 6칸을 찍어두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3칸이랑 6칸을 찍어두는 거지. 마6과 마3, 3과 6을 찍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 혹은 요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 점들을 보면요. 0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물을 꺼내서 4x 빼기 5 있죠. 저 4x 빼기 5라는 내용물을 왼쪽에서 이거 잘 보셔야 돼. 3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좌우 뒤집어서 가야 돼. 마6보다 크고 마3보다 작다. 또는 여기서 뭐 그대로 꺼내. 그대로 꺼내. 부호를. 4x 빼기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거 두 개 다 써야 돼. 둘 중 하나만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둘 다 써야 돼. 또는으로 묶어서. 자, 정리하자. 5 더하고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보다는 크고 뭐 저기 몇이니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이번에도 5 더하고 4로 나누시면은 2보다는 크고 4분의 11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가 몇 개냐 물었는데요. 여기 0 하나 있지요. 그리고 저기에 0 없죠? 이 2점 몇이 없다. 0밖에 없네요. 정수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연습해 볼게요. 자, 1180번 풀어봅니다. 시작. 수직선 그리면서 푸세요. 방금 전에 참여한 것처럼 수직선상의 의미를 그려주고 푸세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겠죠. 절대값이 15보다 작다.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5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마 15랑 15 사이에 있어야겠죠. 선상에 박스 그리고 풉니다. 선 그리고 가운데 0 찍고 마 15랑 15 찍고 박스 그리고 풉니다.
그렇지. 그 박스 안에 있으면 돼, 내용물이. 그거 이제 정리하면 돼. 끝나. 그렇지. 가운데 0 찍고 그려. 그랬어? 응? 한 덩어리야? 마 15부터 15까지? 마 15부터 15까지 한 덩어리야? 박스 하나야? 마 15부터 15. 두 개요. 왜? 왜 쪼개서? 0에서 안 쪼개도 돼. 한 번에 가. 응. 박스 마 15에서 15에서 올려서 박스 하나씩 그려. 응. 쉽게 풀었죠? 못 푸는 사람 없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번 1182번도 연습해보자. 시작. 반대 방향이죠? 자, 이번에도 수직선을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푸세요.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요, 양쪽 날개 펼쳐줘야 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직선 그리면서 몇 개 풀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공식 기계적으로 풀릴 수 있게 될 거야. 지금 부호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 문제 성립하려면 A랑 B가 둘 다 양수여야 돼. 마마로 보는 건 좀 이상하죠. 둘 다 양수를 보고 푸세요. 만약에 B가 마이너스였으면 X가 모든 해가 됐을 겁니다. 모든 실수 X. 하지만 그게 아니죠. 풀었어? 뭐 풀었어? 좋아. 답 안 나왔어? 정리된 식 어딨어? X에 대해서 정리된 식. 계산했잖아. 여기 있잖아. 마이랑 6. 마이다 6이다 두고 연립하세요. 정리했어? 답. 오케이. 어디 막혔어? 양쪽으로 꺼냈어? 마비 이하 B 이상으로? 정리해야지. X에 대해서. A, B는 풀풀이라고 결정해줬다. A, B가 마마면은 문제 성립 안 돼요. A, B가 마마면은 모든 실수 X였을 겁니다. 어디서 막혔니? 정리했니? X가 뭐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크거나 같죠? 문제 해가 있잖아요. 빨리 대입하세요. 마이랑 6이라고 보고 연립하시면 되죠. 다 어딨죠?
답 나왔어? 다 잘했어요. 2분의 5 정답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일 쉬운 거야. 절대값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절대값 옆에 양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수직천사에서 의미를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절대값 옆에 양수만 있을 때 얘기야. 양수가 아니라 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못 풉니다. 대체 무슨 말이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유형 갑니다. 바로 이런 거죠. 1188번 보세요. 절대값이 하나 있고요. 우변을 봅니다. 자, 우변에 있는 2x 더하기 4가 숫자가 아니라 식인데요. 자,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거 2x 더하기 4 양수야, 음수야? 우변이 양수야, 음수야? 모르죠. x에 대한 식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x에 뭘 넣냐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지? 아까랑 달라. 방금 푼 유형이랑. 절대값이 하나 있는데 옆에 양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양수가 아니라 식이 있다 이거. 여기 우변에 식이 있어요. 식이 있으면은 정석으로 접근하셔야 돼. 자, 앞으로 절대값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워볼게요. 정석입니다. 절대값을 봤으면은 일단 이 내용물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야, 4x 빼기 5야. 너는 양수냐 음수냐?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임으로 나눠야 돼. 이 내용물 4x 빼기 5를 그대로 꺼내서 항상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4x 빼기 5라는 내용물을 그대로 꺼내서 이게 뭐든 상관없어. 일단 그대로 꺼내. 1차식일 수도 있고 이따가 하면 2차식일 수도 있어. 일단 내용물 그대로 꺼내서 첫 번째는 0 이상이다. 두 번째는 0 미만이다.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0 이상이랑 0 미만으로 나눌까요? 왜죠?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아니, 아까 숫자의 절대값 봤잖아. 플러스 1의 절대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죠? 0의 절대값은 어떻게 나오니? 그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그대로 안 나오죠. 얘가 내용물이 마이너스인 순간 부호를 바꿔서 내야 된다니까? 그럼 식도 마찬가지로 했잖아.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고 얘가 0보다 작다고 해버리면 음수라고 해버리면 부호가 바뀌어서 풀린다는 거지. 마이너스 절대값이 플러스 1이 나오듯이. 그래서 항상 정석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야. 내용물을 그대로 꺼내서. 절대값 만났을 때 항상 이렇게 풀면 돼. 방금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었는데 그냥 공식으로 방금처럼 푸는 게 쉬워서 그렇게 푼 거야. 모든 절대값은 항상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본 순간 두 영역으로 나눠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풀게요. 정리는 하고 풀자. 얘는 x가 4분의 5 이상이다라고 가정한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x에 대해 정리해 주는 거야, 범위를. 얘는 4분의 5보다 미만이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요, 얘가 내용물이 0 이상이니까 얘를 그대로 풀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4x 빼기 5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하지만 밑에 있는 이 음수라고 가정한 범위에서는 저 친구를 부호를 바꿔서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음수일 경우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니까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이 소리 진짜 부등식 두 번 푸는 거야. 자, 풀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넘겨주면 2x가 9보다 작기 때문에 x가 2분의 9보다 작다가 나오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넘겨주면 6x가 1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6분의 1보다 크다가 남겠는데요. 이게 해가 아니야. 이게 해가 아니야. 이게 나왔으면 한 번 더 깎아줘야 돼. 자,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처음에 항상 선이야, 수의 범위는. 선을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해. 여기 선상에 4분의 5를 기준으로 두 가지 범위로 나눈 거야. 나는 문자 x를 다룰 때 첫 번째로는 4분의 5 이상이다라고 가정하고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4분의 5 미만이다라고 가정하고 들어온 거야.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앞으로 이 수식선을 되게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수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선으로. 자, 그럼 이제 1번 구간에서 나온 해나 좀 봅시다. 누가 나왔냐? 2분의 9도 작다가 나왔는데요. 2분의 9를 한번 찍어보세요. 2분의 9는 4분의 5보다 크니까 여기에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 2분의 9를 찍고 자, 박스가 작다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갑니다. 여기서 더 가요, 안 가요? 여기서 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나는 1번 영역만 보고 있었잖아, 그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해가 1번 영역 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더 가면 안 되죠. 1번 영역 안에서만 끝내야죠, 해를. 이렇게 색칠 공부해주면 해가 됩니다. 따라 그리세요. 자신 있어도 수직선에 그려. 그 다음에 6분의 1도 한번 찍어보는 거지. 자, 2번 영역에서 나온 애는 6분의 1인데요. 6분의 1 같은 경우 여기에 찍어주시면 되겠죠. 6분의 1 찍고 나서 6분의 1보다 크다니까 또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은 그건 2번 구간에서 해가 되는 거지. 경계까지만 보내서 색칠을 해보세요. 좀 가운데 연결이 되네. 4분의 5에서 딱 연결이 되니까 해를 합쳐서 그냥 잘리는 부분이 없네요. 이 문제는 쉽게 냈다 이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잘립니다. 이렇게 정답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 항상 이렇게 그림, 박스 그림이랑 같이 갑니다. 점수 몇 개 있니? 그래서 4개 있습니다. 1, 2, 3, 4. 여기까지 가장 기본 문제였고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13번 왕별 3개.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을 내고 싶으면 유형 12번 같은 경우 너무 싱겁고 하나라서 너무 쉽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유형 13번입니다. 절대값 2개가 포함된 1차 부등식. 왕별 3개 찍어도 제 출제확률 제일 높습니다. 아, 1192번을 설명할 건데요. 이 유형은 집중하셔야 돼. 푸는 거 봐도 못 따라합니다. 숙련자가 되기 위해서 좀 많은 연습하셔야 돼. 자, 일단 절대값 그 내용물이나 보자. 절대값 2명이 누가 나오셨냐? x 빼기 1이랑 x 빼기 2가 나오셨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일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2으로 나눠주겠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한번 따라봅시다. x 빼기 1의 절대값과 x 빼기 2의 절대값을 더했는데 7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고 싶은데 내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내가 나눠버릴 겁니다. 풀말을 결정짓는 기준은 이 내용물이 0이 될 때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를 나 이거 받았어. 절대값 2개 있는 문제를 받았으면 선부터 그리고 시작해. 항상 시각화해 둡니다. 선 그리세요. 선 그리세요. 선 하나 그리고 여기에 x는 1과 x는 2의 벽을 2개 세워봐. 이렇게 x는 1과 x는 2의 벽을 2개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숫자 전체 수 영역이 세 영역으로 쪼개집니다.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영역입니다. 1번 영역입니다. x가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세요. 그 다음 가운데 낑겨 있는 2번 영역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세요. 자, 마지막 3번 영역 표시 들어갑니다.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버리세요. 자, 이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인 관습적인 표현은 등호를 오른쪽에다 붙입니다. 왼쪽, 경계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인다는 거야, 등호를. 사실 왼쪽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편의상 우리가 문제 풀 때 모든 해설과 문제들을 보면은 등호는 오른쪽에 붙여서 경계를 설정해 줍니다. 옆에서 오른쪽. 그래서 일단 이게 문제풀이 절반이야. 이거를 수직선상의 세 영역으로 나눠놓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떻게 나온다? 다시 한번. 그 내용물이 0이 되는 x값을 뽑아. 1이랑 2잖아. 그럼 거기에 벽을 빡빡 세워. 벽을 2개를 세웠으니까 영역이 세 영역의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번 영역을 왜 나눠놨냐? 그 영역에 따라서 부호가 다 바뀝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봐봐. x가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봐. 1보다 작은 거에 1 빼면 음수고요. 1보다 작은 거에 2 빼면 음수입니다. 둘의 내용물의 부호가 마마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기를 해두시면 돼요. 선상에다가 마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x가 1 이상이 됐거든요. 1 이상에다가 1 빼면은 0 이상이죠. 앞에 플러스로 부호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전히 2보다 작긴 하죠. 2보다 작은 거에 2 빼면 음수겠죠. 2보다 작은 거에 2 빼면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뒤에 필마 기록해두고, 자, 이제 2 이상이 됐어요. 2 이상에다 1 빼면 플러스고 2 이상에다 2 빼도 플러스죠. 0 이상이죠. 풀풀로 결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그려보세요. 문제풀이 도구야. 절대값이 2개 있는 1차 부등식 문제를 보면은 선을 그려서 세 영역으로 나누고 내용물의 부호를 판단을 해둡니다. 자,
요걸 그리고 나서 식을 이제 3개를 써야 돼요. 생식을 한번 써볼게요. 1번 영역 같은 경우는 내가 마마라고 해뒀기 때문에요. 그 둘을 부호를 바꿔서 풀어줍니다. 마x 플러스 1과 마x 플러스 2로 풀어주세요. 나머진 그대로입니다. 7이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풀마라고 해뒀기 때문에 앞에는 그대로 꺼내고 뒤에 지금 부호를 바꿔서 꺼냅니다. 물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은 풀펄이라고 부호 판단했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풀어줍니다. 절대값이 아닌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실제로 3번을 풀어줘야 돼요. 각각의 영역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2x 넘어가고 마사니까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고요. 두 번째도 한번 정리해볼까?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얘 같은 경우는 x랑 마이너스 x랑 빡빡 소거되면서 숫자밖에 안 남는데요. 자, 남은 거 보세요. 남은 거 보세요. 7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만말이야? 틀린 말이야? 만말이죠? 참이죠? 참이라고 써봐. 해석할게. 그럼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아, 맞는 말이 되는구나. 뭘 갖다 대입해도 맞는 말이 되는구나. 2번 영역 전체가 해가 됩니다. 여기에 전부 다 색칠하세요. 2번 영역을 해를 봤는데 맞는 말이네. 그러면은 2번 영역 전체가 해가 되고 혹시라도 틀린 말이 나오면은 2번 영역 전체가 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1 이상 2 미만인 x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식이 맞는 말이 돼버려서 저들이 모두 해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2번 영역 전체에 색칠하면서 해로 인정하겠습니다. 색칠 공부하세요. 2번 영역에 전부 다 색칠하세요. 해입니다. 자, 이번에는 1번 영역에서 나올 해. 다시 이제 3번까지 풀고 가자. 이것도 정리해주면 2x고 이제 10 넘어 x가 5 이하가 되겠죠. 자, 일단 세 식의 정답을 다 확인했어. 요거를 다시 한번 수직선상에서 살펴보는 거야. 자, 이 친구 마이너스 2 이상을 수직선상에서 찍으세요. 여기가 1이니까 마이를 요쯤에다 찍어 버리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1번 영역까지만 색칠 공부하시면 그게 해로 인정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5를 찍고 이하다. 박스 보내주면 되겠죠. 2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니 해가 나오겠죠. 겹치는 구간에 의해서. 5를 찍고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겹치는 구간 전부가 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색칠 공부 끝내면은 해가 색칠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보고 있죠? 해를? 시각적으로 보고 있죠? 정답 내세요. 그냥 연결되잖아요. 한 번에 내세요.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로 한 번에 연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풀이 도구는 이 수직선을 기억해. 절대값이 2개 있는 문제 받았으면은 수직선을 그리고 벽을 딱 2개를 세우고 3가지 영역을 표현을 합니다. 1번, 2번, 3번. 왜 나누냐? 그 내용물이 풀풀이냐, 마마냐, 풀마냐, 풀풀이냐로 부호를 딱 나눠주시고 3번 풀어주시면은 그 마지막 해 같은 경우는 수직선상에서 겹치는 구간이 해로 인정된다. 항상 저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셔야 돼. 좀 더 어려운 거 또 풀어볼게요. 넘어갑니다. 이게 절대값 아래가 마이너스 x인 경우가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아, 있으면 좋은데 없네.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뭐. 방금 푼 거 있지? 이거 바로 변형할게. 아, 일단 다 써. 필기하고 변형 바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오고 나왔고. 자, 이제 이 문제 변형 들어갑니다. 자, 원식 위에다가 1192-2번 해서 이제 식을 또 하나 적어보세요. 문제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잘 나오진 않는데 봐봐. 처음 보면 다 못 풀어요 이게. 이거 맨 앞에 있는 x-1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바꿔볼게. 문제 변형했다 이제. 마이x 마일로 바꿔볼게. 이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여기 내용물의 x개수가 음수면은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갈게요. x 마이 7. 이렇게 한번 변형해서 풀어볼게. 변형 문제입니다. 1192-2.
자, 가만 보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선을 먼저 그리랬지 해서 선을 딱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랬더라? 벽을 2개 세우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과 2에다 벽을 세워줍니다. 자, 그래서 그림상에서 이제 세 영역이 나눴는데요. 1번과 2번과 3번 영역 한번 표현해 볼게요. 1번 영역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여기 등호를 안 붙였었잖아 아까네.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붙이면 됐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내용물 그대로 꺼내봐. 요 마x 마이를 꺼내서,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치? 얘가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자, 꺼내봐. 쟤도 꺼내봐, x 마이. x 마이도 꺼내서 얘도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항상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 두 가지였잖아.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1 이하 라는 범위 제한 조각과 여기는 1 미만, 다시 마일 미 초과라는 범위 조각 제한과 여기도 x가 2 이상이라는 조각과 여기도 x가 2 미만이라는 조각. 자, 지금 4개 아지를 한번 따라 써보세요. 이게 앞에가 x 앞에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가 두 가지로 항상 나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조각들로 갖다가 요 범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를 엿다 붙여주는 게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왼쪽에 있는 조각 하나를 떼서 표현해 준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2번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잖아. 이 조각 보면 지금 등호 없잖아. 이거 그대로 끌고 가셔야 돼. 저 조각을 끌고 와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2보다 작다 해도 등호 없죠. 그럼 여기도 그냥 등호를 떼고 가져오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합니다. 여기는 2 이상이고. 자, 조금 달라진 거 지금 등호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등호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여기 안에 내용물의 x 개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등호의 내용물을 이렇게 바꿔주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저걸 그냥 x 더하기 1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여기 가볼게요. 이 미세한 차이가 있어야 헷갈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풀어볼게. 부호도 판단해볼게. 자, 가자. 이제 부호 판단하는 거 잘 봐봐. x가 마일 이하야. 봐봐. 그러면은 이걸 일단 풀풀로 바꾸면 좀 편하지 않겠어? 그지? 애초에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마일 이하가 되니까 여기는 음수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대로 풀어볼게. 잠깐만. 풀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풀자. 마x 플러스 1로 변형할 걸 그랬다. 이렇게 변형하자. 자, 잠깐 숫자 바꿀게. 그냥 보기만 해. 정리는 나중에 하고 숫자 하나 바꿀게. 플러스 1로 바꿀게. 좀 편하게 계산하려고. 이렇게 바꾸다 치자. 벽은 여전히 1이랑 2야.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볼게. x가 지금 1 이하잖아. 그러면은 이거 부호 어떻게 되죠? 부호가 어떻게 되죠? 양수겠어, 음수겠어? x가 1 이하일 때 마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크거나 같겠죠? 마x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앞을 그냥 플러스라고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전히 마이너스죠. 풀마라고 기록하게 되죠, 처음에. 기록하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보다 크다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은 1보다 크다를 여기에 대입하면 마 1점 몇 더하기 1이니까 얘 음수됩니다, 앞에 거. 근데 2보다 작다죠. 여기 여전히 음수죠. 마마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한번 봐보세요. 2 이상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마플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부호가 왼쪽부터 풀마마마 마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각각 또 식을 써서 풀어볼게. 1번 영역 같은 경우는 풀마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부호를 바꿔서 가져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정리 바로 할게요. 2x에다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게 해가 되겠죠. 1번 영역에서.
자, 두 번째도 풉니다. 이번에는 마마거든요. 둘 다 부호를 바꿔보세요.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머진 그대로. 자, 소거되면서 이런 식이 똑같이 나오겠죠. 아까처럼 1, 7. 맞는 말이 됩니다. 자, 3번 영역도 봅니다. 마지막은 마플이기 때문에 바꾸고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7 이하가 되겠고 정리하시면은 x가 5 이하가 나오겠네요. 1번 영역 빼고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랑 똑같이 해석할게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2번 영역 전체가 해로 인정됩니다. 이 영역을 전부 다 해로 인정할 거야. 해야. 1번 영역 찍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5 찍고 이상이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날려주면은 해가 인정이 됩니다. 색칠 공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그대로 5 이하 찍어주시면은 왼쪽 경계만 달라지는 걸 또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5 이하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간 미세한 차이를 보라는 거야. x 앞에 내용물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편하다. 근데 보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마플에. 왜냐? 헷갈리니까 일부러 뺀 것 같아. 그지? 혹시 몰라서 풀어본 거야. 자, 다음 넘어가자. 한 문제 바로 연습할 건데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195번 시작. 일본어 루트에 있는 거 푸는 거야. 루트 아래 제곱식일 경우 절대값으로 바뀝니다. 저거 절대값 x마이로 바로 바꾸면 돼요. 실수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치면은 절대값으로 바뀝니다. 실수의 절대값. 배운 거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 선상에 벽 2개 세우고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3번 풀고 마지막 해도 선상에 색칠 공부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벌써 계산이 끝났어? 빠르네. 선을 머릿속에 있는 거야? 범위는 나눠야지. 손으로 왼쪽에. 선을 그리고 색칠 공부하라는 이유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야. 시각적으로 확인돼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 다 표현했으면 이제 부호 판단해야죠. 등호는 붙이고 마일 이상 붙이고 2 이상 붙이고. 자, 등호 판단하세요. 부호 판단 해놓고 갔죠? 풀만 판단했죠? 잘 푸네. 선행학습 한 사람들 좀 있나?
정답. 정답? 정답 2번입니다. 잘 풀었어요. 넘어갑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유형 많잖아요. 옆에 문제들. 1198번은 이건 풀어줘야겠다. 네, 터프 안 해요. 그냥 뭐 2중 3중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에 뭐 이렇게 2중 3중으로 씌워도 바깥쪽부터 풀면 문제 없습니다. 바깥쪽 절대값을 먼저 보세요. 내용물은 나중에 신경 쓰고 이게 내용물이고 요 바깥쪽에 절대값을 쳐놨잖아. 그리고 걔가 그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아까 배운 대로 가는 거지 뭐. 절대값의 양수잖아. 아까처럼 가는 거지. 마이너스 9 이상 9 이하로 꺼내주면 되는 거야. 내용물을. 자, 그래서 꺼내. x 빼기 4의 절대값 더하기 6 그대로 꺼내면 됩니다. 바깥쪽 절대값을 해체를 했으니 이제 또 6을 빼서 정리를 하시겠지. 6을 빼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15 이상 절대값 x 빼기 4 얘 또 3이야. 이렇게 갔어. 이거 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왼쪽이 의미가 없죠. 절대값은 당연히 음수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내가 계산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만 처리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만 처리하시면 끝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절대값 한 번 더 풀어주면 되니까 절대값에 양수가 있네. 마 3 사이로 꺼내주면 끝납니다. 내용물을 x 마 3 x는 1 이상 7 이하가 되겠죠. 1, 7, 8 정답 3번 골라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199번 갈게요. 이제 풀어라가 아니라 절대값 포함된 식이 특수한 해를 가질 때 조건이 됩니다. 절대값 하나 있는 거 확인하셨는데요. 일단 뭐 절대값만 남겨두고 넘겨. 얘만 좌변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겨. 우변에 누가 남니? 4 더하기 3분의 2k가 된대. 그러니까 출제는 뭘 요구했냐면은 모든 실수 x가 해가 돼. 그 말에. 여러분이 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무조건 이게 맞는 말이 되라는 얘기죠. 모든 실수 x가 해라는 거는 무조건 맞말이 되라는 얘기지.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 되려면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 이게 플러스 1이면 무조건 맞는 말이니? 모든 실수 x일까? 아니겠지. 근데 얘가 0이면은 모든 실수 x가 해야 아니야?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은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용을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이 0 이상이다라는 게 개념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 이상인 게 맞는 말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음수면 어때? 이게 음수면은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도 당연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지? 결론이야. 얘 있지. 얘 있지, 얘. 제가 0 이상, 다시 0 이하면 맞는 말입니다. 4 더하기 3분의 2k가 0이거나 음수면 맞는 말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K의 범위입니다. 모든 실수 X가 된다는 말 무조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얘 경계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K는 마륙 이하가 되겠네요. 정답 2번 골라주시고요. 범위도 써라. 마륙 이하라고. 자, 이번엔 좀 거꾸로 가볼게요. 1200번입니다. 절대값 하나 남겨져 있으니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값이 누구냐 지금 3분의 2a 빼기 6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고 싶은데요. 해가 이번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려면 틀린 말이 돼야지.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 같은 음수면 틀린 말이죠. 근데 0이면 해가 있어 없어? 얘가 만약에 0이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있죠. 하나 있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0일 때 x는 5가 해가 되기 때문에 0이면 안 돼요. 얘가 음수여야 돼요. 음수. 자,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3분의 2a 빼기 6이 0보다 작은 음수여야 돼요. 정리해주면은 a가 9보다 작아야 됩니다. 정수 8개입니다. 9개 아니죠. 8개입니다.
양의 정수 8개 제출해주면 됩니다. 자, 1201번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냥 선생님 풀게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유형인데요. 그거 그냥 푸는 것도 어려운데 이번에 해를 존재하게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자, 1201번 갑니다. 일단 시작은 아까처럼 하자. 선을 그리고 세 가지 역을 나눠 놓는다. 3이랑 마일이 되겠죠? 마일이랑 3의 벽 세우고 세 영역으로 나눕니다.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인데 1번 영역은 x가 마일보다 작은, 여기는 마1 이상, 3보다 작은, 여기는 3 이상이 되겠고요. 부호 판단 들어갑니다. 지금 식이 앞에서부터 x 빼기 3의 절대값 4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k 이하가 되는데 부호 판단 들어가시면은 자, 마일보다 작을 때는요, 얘도 쟤도 음수입니다. 둘 다 마마라고 기록을 해두시고, 자, 마일 이상이 돼버렸죠? 그럼 얘는 양수겠죠? 여전히 3 미만이니까 얘는 음수겠죠? 마플로 기록을 해두시고 앞뒤로. 여기는 이제 3 이상이 돼버렸네요. 3 이상, 3 이상.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부호를 기록해두고 가세요. 자, 이제 식을 세 가지를 써봅니다. 1번, 2번, 3번 식을 3번 내려 써야겠죠. 1번, 2번, 3번. 자, 갑니다. 마마 갑니다. 마마. 마마는 둘 다 거꾸로 풀어주세요. 마 x 더하기 3, 마 4x 마 4. 둘 다 거꾸로 풀어줬고요. k 이하다. 자, 2번 갑니다. 마플입니다. 앞에는 거꾸로, 뒤에는 그대로. 4x 더하기 4. 예, 뭐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이제 3번도 풉니다. 둘 다 풀풀이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꺼내줍니다. 둘 다 그대로 절대값을 해체를 해주면은 여기까지 나왔다. 이거야. 자, 다 정리하자. 지금 넘겨주면은 5x 넘어가고 마 1 마 k가 되겠죠. 5로 나눠주면은 5분의 마 1 마 k보다 x가 크거나 같다 라는 게 해가 됐고요. 두 번째도 해를 꺼내주세요. 해를 꺼내주면은 3x가 좌변에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k 빼기 7이 되겠지. 3으로 나누면 3분의 k 빼기 7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고요. 마지막 갑니다. 이 친구들 일단 1차 부등식 풀어주시면은 5x가 좌변에 남겠고, 넘어가시면 k 빼기 1일 텐데 5로 나누면은 5분의 k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어요. 아까랑 똑같아. 여기까지야. 그지? 근데 이제 해가 있게끔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한 개 이상 있으면 돼. 1번 영역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수직선 봐야 돼. 이제 내가 1번 영역에 해가 있게끔 이 5분의 마일마 k라는 녀석을 수직선상에 해가 있게끔 찍어볼 거야. 해가 있으려면요, 제가 5분의 마일마 k가 마일보다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 딱 찍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가 색칠이 되잖아요. 5분의 마일마 k랑 누구랑 비교한다? 경계 마이너스 1을 비교를 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해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 써둘게요. 5분의 마일마 k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경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제 등호 어려워. 등호. 여기 등호 돼 안 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왜 없죠? 없었잖아. 등호에 여기. 내가 1번 영역 볼 때 마이너스 1 안 갖고 오잖아. 마이너스는 1번이 아니라 2번 영역에 속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인 거는 해가 없습니다. 마일보다 작아야 돼요. 등호 없습니다. 여기. 이게 1번 영역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똑같이 2번, 3번도 한번 찍어볼 거야. 자, 이번에는 3분의 k 빼기 7이라는 녀석을 해가 존재하게끔 여기에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다. 이렇게 하면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3분의 k 빼기 7을 찍었다 생각해봐. 그럼 이번에 누구랑 비교하냐면은 마일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않나? 마일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해가 있잖아. 무조건. 그지? 마일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해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3분의 k 빼기 7이 마일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3보다 작다는 안 봅니다. 3보다 작다는 없어도 돼요. 아니 얘가 쪼기에 찍혀도 해가 다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만 보면은 이제 등호 판단 잘 해봐. 이번에는 얘를 마이너스 1로 한번 봐볼까? 그렇지. 그래도 해가 있습니다.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등호 들어갑니다. 얘를 마이너스 1로 봐도 해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해. 여기 등호 있잖아. 자, 그래서 두 번째가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5분의 k 빼기 1을 또 찍어보세요. 해가 있게끔. 3보다 오른쪽에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번엔 3이랑 비교하는 거야, 경계를. 그래서 세 번째는 5분의 k 빼기 1이라는 녀석이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3보다 크면은 해가 있습니다. 등호나 좀 생각해 볼까요? 등호 됩니다. 등호 있었기 때문에 5분의 k 빼기 1이 3이면 x는 3, 해가 하나 나오잖아. 하나 나오는 것도 해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 붙이면 됩니다. 이게 3번 요역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 이건 1번 요역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건 2번 요역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거는 3번 요역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전부 다 정리해 볼게. 입대로 하고 넘겨주시면은 K가 4보다 크다죠. 2번도 정리합니다. 마3, 풀3, 4 이상이 되겠죠. 3번도 정리를 합니다. 3번이어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4 이상이 되겠죠. 이건 1번이어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건 2번이어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건 3번이어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최종적으로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되냐? 잘 보세요. 자, 왜요? 이 영상에 보세요. K가 14 이상인 거는 얘랑 얘도 동시에 만족하죠. 14 이상이라는 말은 4 이상이면서 4 초과를 만족을 하죠. 해석해봐. 이거일 때는 1, 2, 3번에 모두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수상으로 되지? K가 4 이상으로 제한 걸면요. 14 이상인 건 보장이 안 되니까 1번과 2번에서만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1번과 2번에서만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K가 4보다 크다 걸어버리면요. 이건 1번에서만 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번 들어가고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넓은 부분 요거 4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K가 4 이상일 때 해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K가 딱 4일 때야. K가 4일 때 생각해봐. 여러분 K가 4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범위를 다 꺼내놓고 K를 4라고 생각해보세요. K가 4면은 3번에 해가 없죠. 4가 14보다 크거나 같진 않으니까 그지? K가 4면은 1번에도 해가 없죠. 근데 K가 4면 2번에 해가 있죠. 그지? 해가 존재하기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이 4라는 거야. K가 4일 때까지만 보면 된다. K가 4일 때는 2번이었으면 해가 존재하잖아. 그지? 그 해는 딱 하나 나오겠고 그 해가 누구겠어? 경계겠지. 마일이겠지. K에 4 대입해봐. 얘 4 대입해봐. 3분의 마3이잖아. X는 마일에 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K가 4일 때는 해를 또 구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물어본 적은 없는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가 X는 마일 딱 하나 존재하게끔 됩니다. 자,